고등학교 때 현빈을 네. 만납니다. 어디서? 정준영 카톡방 사건. 진짜 승리 그거- 성접대. 네. 원정 골프 박수홍 씨 쓰러졌어 이런 거여서 제가 혼자 기자였던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최초로 인터뷰를 했었죠. 아 그럼 강 기자님이 잡은 거네. 너무 떨린다. 리무진 리무진에서. 안에 이병헌과 단둘이라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이야. 특종을 들고 왔습니다. 우윤혜입니다. 진짜 특종했어 오늘? 아 특종 있지. 별로 안 궁금한데. 근데 중요한 게 그거야. 아무도 안 궁금해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김도근 이야기 아니야 특종? 아 미치겠어. 네네. 오늘은 저희가 특종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분이 기사 한 줄 쓰지 않으실 거라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뭔가 도전 정신이 생긴다. 엄청 유명해져서 저분이 우리의 막 사생활을 파헤치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예부 기자의 탑티어 연예부 기자에서 가장 비주얼을 담당하고 계신 오. 강경윤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녹화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 2, 3분 사담을 나눴는데 뭔가 우리랑 잘 맞아. 아, 느낌이? 네, 저는 알고 왔어요. 아 그래요? 우리랑 잘 맞아요. 키가 비슷하다. 결이 비슷하다. 사실 그렇구나. 제가 여기 되게 어렵게 왔거든요. 아, 진짜요? 왜냐면 저희가 진짜 어려운 게 저희 회사의 컨펌이 단계별로 쫙쫙쫙쫙 있는데 이거 받기 힘들 텐데요, 제가 오정TV. 거의 1년에 하나 정도 쓸 수 있는 치트키 카드를 오늘 제가 꼭 쓰고 진짜요? 싶어가지고 네. 대박. 너무 네, 감사드려요. 거의 단판 짓고 저는 여기 꼭 나가고 싶다. 아니 정말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잖아요. 저희 생명을 걸고 이제 나왔는데 진짜요? 사실 대표님께서 알았다 검토해보겠다 하고서는 이제 유튜브를 보셨나 봐요. 네네네. 그럼 더 못 나올 텐데. 그리고 내가 고비가 있었어요. 네, 고비가 한 번 있었지만 네. 다시 한번 밀고 나간 정신으로 했더니 와. 그래 한번 나가보아라. 아니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걸고 아. 나오신 겁니까? 저는 일단 두 분의 굉장한 팬이고요. 아 진짜요? 진짜 진심이에요. 네, 저는 워낙 두 분을 좋아했고 사실 그 예전에 팟캐스트에 출연하셨을 때 네. 제가 워낙 그 입담에 언제 한번 같이 한번 수다 떨고 싶다. 우리 그러면 그냥 저희랑 밥 먹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회사의 몫까지 걸고 나와. 이건 거의 기자 생활을 걸고 나오신 네, 거거든요. 맞아요. 정말 압박이 있습니다. 이거 조회수 올려야 돼. 몇 년부터 기자를 하신 거죠? 저는 연예부 2007년도. 2007년에 데뷔랑 저랑 똑같네. 저도 그래요? 2007년도 데뷔. 아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8이요. 아 82. 네. 저는 84년생. 저는 85거든요, 언니. 동생아. 아 그러셨구나. 어머 언니. 아, 또래네. 진짜 많네요. 네. 저랑 같은 시기에 일을 시작하셨네요. 네. 근데 제 기사는 쓴 거 하나도 없으시죠? 제가 한참 활발하게 소녀시대와 함께 대기실을 쓰면서. 진짜요? 네. 소시는 그때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엄청 탑스타였잖아. 근데 언니랑 대기실을 같이 쓰는 게 다 괜찮았었어? 그 대기실은 그 유명한 이런 게 아니라 수적으로 이게 KBS에서 나한테 혼자 독실을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꼽사리 깍두기야. 윤도현님 이런 분들은 그냥 독방을 쓰지. 아 근데 제가 사실 영상에서 봤을 때는 얘기해도 될지 네, 모르겠지만 막 하세요. 저는 훨씬 더 네, 뚱뚱했다고요? 아니 한때 둘째를 낳았는데도 둘째를 안 낳은 거 아니냐는 그러니까.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오랜만에 영상에서 보면 너무 반가운데 아직 안 나오셨나 했었어요. 근데 진짜 네. 실제로 보니까 네. 진짜 제 피셜이지만 네. 반쪽이세요. 진짜. 아 반쪽 너무 반쪽. 작으세요. 최근에 정말 반쪽처럼 다이어트에 성공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이제 강 기자님을 만나서 가장 좀 궁금한 게 요즘 연예계에서는 뭐가 가장 뜨거운 감자인지. 요즘에는 아무래도 약간 이제 연예계를 강타한 마약 사건 있었잖아요. 사건. 유아인 씨 네. 관련한 사건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정말 큰 별이 졌잖아요. 고 현미 씨가 씨.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고 트로트 가수가 이제 학폭에 연루가 되면서 네. 지금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해보죠. 네. 우선 저는 이제 현미 씨. 현미 씨. 아, 별세에 저희 또 가수의 맞아요. 대선배님 아니십니까? 네. 정말 생활고가 있으실 정도로 좀 형편이 어려우셨다. 네. 우리는 행사의 여왕, 그러니까요. 뭔가 전 국민이 다 아는 가수가 이게 저희도 가능합니까? 이제 주변에 방송하는 나름 유명한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진짜 별로 유명하지 않고 이 바닥에서만 알아도 연예인들이 돈을 상당히 많이 벌던데
우리 현미 씨 같은 경우에는 현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국민이 알 정도로 대스타인데. 정말 화려한 별이셨고 평생을 탑스타로 사셨는데 그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에 건강도 좀 안 좋아지셔서 행사가 많이 없었고 또 방송 출연도 많이 하긴 하셨지만은 그 전에 비해서는 좀 수익도 좀 적으셨다고 하고 또 가족들도 해외 멀리 살다 보니까 좀 많이 찾아뵙지 못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조금 외로웠다고 해요. 근데 워낙 가진 성품 자체가 따뜻하시고 밝고 되게 씩씩하시잖아요. 씩씩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주변 사람 더 나누고 연락도 훨씬 자주 하고 이래서 사람들 다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조금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셨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왜 힘드셨지? 그렇게 그래도 막 뭐 사기 같은 걸 당하셨나? 아, 네. 매니저 일을 봐주시는 분한테 뭐 약간 사기 같은 것도 좀 당하셨고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막 TV 틀면은 되게 그 특유의 미소 네. 있으시잖아요. 되게 아른아른거려요. 현미 선생님의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명복을 빕니다. 빕니다. 자, 그 연예인들 중에 특히 재정적인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 그렇게 유명인들 주변에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이 붙어요? 뭐 재테크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면 이제 가족들이 막 흡혈귀처럼 다 달라드는 건지. 그렇죠.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좀 알아보는 게 아무래도 조금 일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상 물정을 좀 잘 모르는 그쵸. 경우들이 약간 많아요. 현실 감각이 약간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워낙 이제 이쪽에 막 일에만 매진하다 그쵸.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가장 믿는 사람들은 사실 피를 섞은 가족들일 가족이지.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가족들은 정말 믿었는데 그런 가족들한테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그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죠. 가장 큰 사건이었죠. 네, 박수홍 씨가 사실 20대 초반에 데뷔를 하고 데뷔하자마자 쭉 잘 됐어요. 그럼요. 그게 없었어. 쉬지도 않으셨어, 맞아. 이분은. 네, 정말 쉬지도 않고 계속 탑의 자리에서 뭐 약간의 부친 뭐 옹달샘 사태? 아니, 옹달샘이 아니죠. 뭐였죠, 그 사람? 그 김국진 씨하고 했던 게? 국진빵. 배고파 혹시 지금? 그 프로그램 PD하고의 마찰 때문에 잠깐 몇 달 출연 경험이 있었지만 네. 정말 큰 스캔들도 없이 쭉 정말 탄탄대로를 겪었었는데 네. 그 형 때문에 최근에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좀 얘기를 이제 사정을 좀 들어보니까 아니 무슨 법정에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때리고 이랬잖아요. 기절했다고. 기절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서 충격? 기절은 아니고요. 아. 그동안 부모님에 대한 이제 원망이 있었겠죠. 슬픔이 네.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날 굉장히 오랜만에 마주한 날 이제 아버지가 다짜고짜 이제 정강이를 치고 하니까 그 묵혀왔던 서름이 한 번에 폭발을 하면서 울다 호흡곤란이 와서 이제 너무 울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게 된. 제가 사실 그때 자리에 있었잖아요. 진짜요? 네. 취재 겸? 네, 취재 제가 안 그날 해외 출장 갔다가 아침에 입국을 했어요. 그런데 내 몸이 좀 힘들어도 일단 가보자. 기자 허탕을 정신. 쳐도. 근데 그냥 갔어요. 네. 갔는데 뭐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막 청경들이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뭐예요? 뭐 했더니 박수홍 씨 쓰러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자였던 거예요. 특종을 잡았네.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또 아침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야 그래서 핸드폰으로 막 찍고 다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박수홍 씨가 이제 그 검사실에서 쓰러져서 앰뷸런스 실려가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최초로 인터뷰를 했었죠. 네, 뭐라고 뭐래요? 하세요? 좀 무서웠어요, 좀.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으셨고 일단 일단 아버지가 고령이고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수홍 씨의 이제 지금 쟁점 가운데에서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형이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아빠가 했다? 네, 아빠가 했다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뒤집어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형을 감싸주는 감싸고 거야, 계세요. 큰아들을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더 슬퍼, 저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질문을 이제 드리면 본인이 한 일이면 본인이 가장 잘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세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버님이 그냥 어떤 그 큰 아들에 대한 그 어떤 사랑, 애정 때문에 이렇게 감싸고 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졌고 그것에 참 박수홍 씨가 소외감을 많이 느꼈겠구나. 이 소문이 있었어요. 그 친아들이 아니다 박수홍이. 거의 그 정도 수준 아니야? 그건 사실이 이거는 아니야. 너무 얼굴이 똑같게 생겼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거는 아니지만 박수홍 씨는 어쨌든 20대 정말 초반부터 가족의 그 생계를 다 짊어지고 아버지가 진 빚을 20대 초반부터 계속 갚으시다가 아버지가 진 빚까지 갚았다고요? 네네.
그걸 갚으시고 30대 때야 비로소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해 그걸 형한테 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형이 빨대를 그게 딱- 이제 형이 모든 것을 이제 가져가기 시작했던 거였죠. 처음엔 고마웠겠지. 집안을 그치, 살려. 그치, 그치. 이게 권리가 된 거야. 맞아. 그 사람의 배려가 맞아. 이제 야 너는 당연히 이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너무 불쌍하다. 근데 이제 아내분을 만나가지고 정신 확 차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잘 해결돼 가고 있습니까? 그쵸. 이제 지금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렸고 제가 본 박송 씨는 결혼 전과 후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박송 씨는 똑같아요. 20년을 보건 10년을 보건 2달을 보건 그분은 똑같아요. 늘 항상 매너 있고 항상 거리를 두시는. 아 거리를 둬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딱 여기까지예요. 그냥 내 사람들만 딱 이렇게 하고 그 외 사람들한테 모두 다 똑같이 매너 있는 AI처럼. 네. 신기하다. 그리고 AI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떡해요? 지금은 이제 본인이 그걸 좀 깨우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깨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면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야 되고 나도 조금은 내가 힘든 부분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야 되고 내가 힘들다라는 거 좀 표현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좀 더 인간적으로 바뀌었다고 할까요? 저는 근데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그렇네. 본인의 좋아- 삶에선 좋을 것 정이 같아요. 좋을 것 같네. 네. 그 자기 주변 사람들을 자기가 계속 챙기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줄 에너지가 없는 거지. 아우 이제서라도 좋은 배우자분을 만나가지고 네. 본인의 오롯이 본인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은 그런 것 느낌이네요. 같아요. 저는 가끔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뭐 고생하시던 엄마에게 뭐 집을 사드려서 너무 행복하다. 요 단골 레파토리들이 맞아, 있거든요. 맞아. 집안의 빚을 다 갚아서 너무 행복하다. 최근에 그 더글로리로 이도현 뜬 씨도. 이도현 씨도 집을 새로 장만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났던데 연예인들의 운명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기구하기도 해요. 뭐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반 뭐 직장을 다니시는 그런 분들보다는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큰 약간 벌죠. 성취를 받게 되니까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또 주목받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좀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또 어떤 제가 이름을 지금 공개하지 못하는 어떤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분 역시도 굉장히 좀 가족에게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결혼도 안 했잖아요, 이분.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 본인이 이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건 아니다. 아 가족들한테 계속 그동안 수입을 다 갖다 줬었군요. 네, 다 갖다 줬죠. 벌 때 확 버는 기간도 있잖아요. 연예인이 언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돈을 잘 법니까? 네. 본인도 좀 이렇게 아껴놔서 나머지를 좀 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박수홍 씨 개인한테는 그렇게 전 국민이 알게 될 정도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애석하기는 하지만 박수홍 씨를 보면서 약간 뒤늦게 현타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지금 우리 집도 이런가? 알아차린 연예인들도 꽤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박수홍 씨 사건이 이제 워낙 뜨거웠다 보니까 박수홍 사건이 딱 하고 이제 박수홍 씨가 이제 이걸 다 끊어내고 저는 이제 이 고리를 끊을 겁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걸 보고 네. 되게 많은 연예인들이 연락이 왔대요. 아, 박수홍 씨한테? 응원한다. 그리고 나도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고 있다. 아 진짜 우리는 근데 잘 돼도 걱정이 없는 게 안 퍼줄 자신이 있잖아. 지금 남편한테도 안 퍼주고 있는데 무슨 가족 형제야. 제가 만약에 전민기 씨와 헤어지게 된다면 그 특종을 강경윤 기자님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원만한 화해를 저 원하고 있어요. 원만한 화해를. 그래서 예전 특히 이제 우리가 어릴 때 활동했던 연예인들이 좀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집안을 다 일으키고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이 연예인한테 기대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연예인들은 또 조금 보면 약간 다른 것 같거든? 그런 문제 있는 가족과 손절을 좀 잘하는 거리두기 느낌이랄까? 바로 들어가지. 그쵸. 요즘에 거리두기를 좀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썼던 이제 강민경 씨라는 분의 기사도 있었는데. 다비치? 네. 네네네. 부친에 대한 논란이 이제 좀 있었어요.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쓰자마자 바로 단찰, 그 손절. 아 강민경 씨가 아버지를. 네, 손절했다.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한소희 씨도 뭐 맞아요. 태어나가지고 아주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 할머니한테 보내서 한소희 씨는 할머니가 다 키웠거든요, 엄마처럼. 근데 이제 한소희 씨가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 빚이 많다, 좀 갚아달라 해서 초반에 조금 더 갚아줬다가 이제 배우가 된 뒤에는 아예 한소희 씨 이름으로 막 이제 빚도 지고 다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머니와는 이제 완전 절연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 돌아가신 분 중에 악플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아이돌 그룹 중에 근데 엄마가 막 나타나가지고 이 재산의 일부 그래서 그 법이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구하라법 말씀. 구하라법. 카라. 구하라법. 네. 그게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 그래. 딸이 가니까 이제 와서 재산을 달라. 그러니까 오빠가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네네, 맞아요. 해서 구하라법.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하라 씨 오빠가 스스로 정말 이게 앞장서가지고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안타깝게도 사실 하라 씨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나이에 있었던 그 부모의 결핍이라는 게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 어떤 해소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화려한 활동을 하면서 약간 더 이제 마음이 더 아프고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연예인들의 우울증도 되게 궁금한데 저는 그 종현 씨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샤이니 종현 씨. 저는 정말 국내 남자 보컬 중에 전체 최고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꼈던 분인데 곡도 잘 쓰고. 노래 너무 잘하고 연예인들 분 중에 큰 우울증을 앓고 뭐 극복했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거나 뭐 이런 거 인터뷰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항상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 직장에 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이 안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인지를 잘 모르는데 우린 알지만 여긴 모르죠. 계속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바쁘고 막 정신 없는데도 뭔가 언젠가는 이 일이 다 끊길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늘 기저에 있어요. 네. 그 작품이 좀 끊겼던 배우가 있었는데 대중에게 잊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약간 이게 너무 화려한 조명을 받다 보니까 그 그늘이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되게 잘 극복한 스타일이에요. 극복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KBS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으니까 잘 극복해서 지금 엄청 밝고 막 잘 지내고 있는데 막 몰아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진짜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는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유아인 배우의 마약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은근히 또 유아인 씨를 좀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짐이 없었을까요? 사실 왜냐면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마약이 나왔잖아. 맞아요. 이게 분명히 조짐이 있었을 거고 제보도 있었을 건데 이게 지금에서야 터진 이유도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요. 유아인 씨가 이번에 나온 종류가 총 4가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검출된 게 사실 되게 과학적으로 검출이 됐기 때문에 부인을 하지 못하는데 지금 경찰에서 이거 시기 특정을 못한다. 저는 이제 듣기로는 이제 유아인 씨 쪽에서는 이제 공범도 없고 준 사람도 없고 그리고 미국에 이제 갔다 왔다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혐의를 밝혀내는 거는 이제 경찰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의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유아인 씨는 본인은 변호만 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유아인 씨 프로포폴 관련해서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자기 거 하고 있었죠.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검거됐다면서요. 근데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진짜 어이가 연예인들이 어떻게 프로포폴을 이렇게 쉽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 프로포폴로 되게 엄청 취재를 막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남 성형과를 막 돌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프로포폴을 이 의사가 놔주는가를 이제 궁금해서 약간 이제 소문이 있는 병원을 몇 개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형 같은 거 이제 약간 그 상담 같은 걸 받는 척을 하면서 프로포폴 얘기를 슬쩍 꺼냈었죠. 녹음기를 켜놓고 근데 막 이렇게 만지더니 성형 견적 2천만 원 내는 거. 아니 프로포폴 하려다가 그리고 너무 점점 자괴감이 드네. 빈정이 막 2천만 원.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프로포폴 쪽으로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의심이 딱 해서 혹시 성형 진짜 하려는 거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허둥지둥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근데 프로포폴은 서로 소개겠지. 이 병원이 나름이죠. 맞아, 네. 아주 프라이빗하게. 우리는 위 내시경이나 할 때 맞지. 그것도 아주 잠깐이야. 그 바로 깨워. 10분 만에 막 비몽사몽 막 걸어 나가래. 아니 근데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좀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기자분은 이제 제보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제보를 받으면 일단
솔깃해서 가긴 하지만 이거를 팩트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과정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갔는데 잘못된 제보일 수도 있고. 아니 너무 많죠. 아, 그래요? 네, 사실 너무 많죠. 그리고 저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애설을 썼어요. 팩트 체크도 했어요. 사실 저 열애설 엄청 좋아하진 않은데 왜냐면 너 젊은 남자 당연히 연애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너무 이제 신뢰감이 있는 그런 제보였어요. 심지어는 어느 놀이공원에서 두 사람이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 너무나 연인처럼 해서 요 빨리 확인 좀 해보세요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썼어요. 네. 근데 기사가 났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오늘 헤어졌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짧고 굵게. 네네. 그래서 그게 열애설이 나면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대응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헤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결별했다까지 이제 가봤고 그 무대응은 완전 톱스타들. 그거는 보통 이제 인정이죠. 긍정입니까? 그쵸. 왜냐면 그때 한참 현빈 손예진 씨도 막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을 때 아니라 그랬었거든. 근데 결국 결혼한. 너무 잘 어울려. 난 진짜 그쵸. 행복하시게 됐습니다. 너무 네. 잘 어울려. 그러면은 그 빼박인 증거들이 있을 네. 거 아니야. 사진 같은 거 막 다 네. 찍고 그러면은 이제 그건 인정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두 사람이 뭐 데이트하고 들어가고 막 근데 디스패치 엄청 잘 찍잖아. 요즘에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요즘에는 뭐 그냥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나왔다 이런 커플도 있고, 네, 그냥 뭐 친한 오빠 동생 사이에서 집 갈 수도 있지 않냐, 약간 그치, 이런 연예인들이니까. 얘기도 하니까 네. 그거에 이제 없더라고요. 그런 걸 들었거든요. 이미 사진은 다 찍어놓고 킵해두고 있다가 만약에 오윤혜가 누구랑 만나고 있었어. 오윤혜가 탑스타야. 오윤혜가 변희재 씨랑 같이 만나고 있었어. 저 그건 쓸 거예요. 저 그거는 관심 있어요. 둘이 삼겹살을 먹습니다. 삼겹살 벨트 풀고 먹습니다. 계산하실 건가요? 장면을 착착 찍었습니다. 자, 오윤혜 씨한테 연락을 합니다. 내가 지금 변희재 씨랑 삼겹살 먹고 있는 거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 네, 요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뭐 어떻게 저희랑 협상을 보시겠어요? 뭐 약간 요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좀 어떻게 어느 정도 요구를 해서 그걸로 무마하든지. 나 이거 전 재산 주고 막을래. 아니면은 그냥 내세요 하든지 약간 이거를 협의를 본다고 들었거든요. 사진에 대한 수위도 그렇고. 그 어떤 탐의 체계 때문에 제가 말은 못하지만 절대 돈으로 무마는 안 될 거예요. 그래요? 그건 아닐 거예요. 돈은 언제든 아니고. 또 할 수도 있잖아. 금액 올려가지고. 네, 돈은 아니고 돈으로 타협할 수는 없죠. 근데 연예인들이 너무 이제 막 사람이잖아요. 저희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아니 뭔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혼자? 왜 어디 갔다 왔어? 혼자 저기까지 막 갔어. 우린 말도 안 꺼냈는데. 머릿속에 음란막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사진으로 찍어서 내보내기에 좀 심한 것들이 있을 수 이미지 있잖아요. 타격이 좀 있는 것들이 그쵸? 있을 수 있지. 그 말이 안 나오고 네. 이상한 19금이 나오려고 그러네. 그런 부분은 이제 안 내고 이제 그냥 조금 드라이하게 서로를 위해서 이제 그 정도 나간다. 그 정도는 있겠지만 기사를 나가고 안 나가고 돈으로 타협할 수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강 기자님 같이 기자 정신이 있는 분도 있지만 맞아. 저는 이거를 완전 클릭수 돈으로 보고 맞아. 그걸 양아치처럼. 악용하는 기자들이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분은 이제 SBS 공채 그래. 이게 뭔가 근본이 있어. 정식 그 코스를 밟으셨는데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자신이 연예부 기자라고 하면서 연예인들의 어떤 뒷소문이라든지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걸 가지고 이제 막 내보내고 쓰는데 막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제 기사를 아무도 안 볼 텐데 저에 관련된 가장 어이없는 기사가 뭔지 네. 압니까? 제 임신에 관련된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둘째요? 아니 첫째. 아무도 나 관심도 없어. 몰라. 그 제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을 막 퍼가가지고 제 남편 사진부터 해서 엄청 임신 기사가 나왔는데 한참을 보는데 내 친구 사진이 있는 거야. 거기에는 내 대신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스타에는 내 친구를 가져다가 오윤혜 임신 누구 만나서 그러니까는 내 친구는 결혼도 안 했고 시집도 안 갔는데 이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기사 뭐냐. 확인도 없이고 내 친구인데 이거 지워달라니까 너무 대응도 막
무슨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괜히 내가 내 친구한테 미안해가지고 그 친구 심지어 연예인인데 그 친구도 그래서 좀 기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돈으로 절대 무마는 안 되지만 어떤 수위가 너무 센 장면이나 이런 거는 서로 소속사나 이렇게 좀 조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죠.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 소속사랑 상의도 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나갈 건데 그러면 저희가 인정은 할 건데 네. 이거는 너무 이제 캐스팅도 되고 이제 드라마 들어가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러면은 오케이 하고서 그건 빼주고 이렇게. 예를 들면 진짜 이 배우가 뭐 캐스팅 된 것도 많아. 근데 진짜 큰 무리를 일으킨 사건을 딱 특종을 잡았습니다. 뭐 도박을 했거나 뭐 진짜 이런 거 해외 가서 그런 것들은 이제 소속사를 통해서 어떤 거래가 가능합니까? 저는 안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원정 도박? 골프. 골프. 혹시 보셨나요, 그 기사? 일본으로 이제 한 유부남 스타가 이제 골프를 치러 갔는데, 일본에서 일하는 유흥업소 여성 2명이랑 짝짝으로 이제 4명이 이제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보를 받고, 제가 직접 일본에 이제 취재를 가서 이제 다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이제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팩트가 있는 거를 해서 그쪽 반론을 담아서 이제 기사화를 시켰는데 실명을 안 밝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실명을 안 밝혔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그럼 이제 막 이니셜 게임이 시작되거든요. 네네. 근데 저한테 그때 심지어는 메일로 어떤 분가 있었냐면은 A가 예를 들면 누구 우윤희 씨 맞나요? 읽고 30분 내에 답장을 안 해주면 맞는 줄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누가 보내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기자가? 네티즌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사실 이거를 공개할지 말지를 데스크랑 되게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했고 이제 이 기사가 줄 어떤 파급력이랄까 파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쨌든 이미지. 유부남 가정에 있어서의 파급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 법률 자문도 받아서 그 실명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회사 쪽에 저희 회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서 이제 저는 저널리즘적 관점에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고 해서 했는데 욕을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기준이 궁금해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열애설이야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실명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큰 사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뭔지. 법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의 기준이나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그 통상적인 관점에 따르면은 그냥 저는 그래요. 이게 그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가, 그리고 상식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합법 그 위법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위법하거나 아니면 아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하다거나 엄청난 의혹이 있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명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 A의 이름을 이제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어떤 기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매체에서 전화해서 내가 이 A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테니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좀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일부에서는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일부에서는 없지 않게 그 약간 그런 기사를 어떤 매개로 해가지고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들었었어요. 공개를 안 한 상태에서 기사를 내보냈을 때 네티즌들이 어쨌든 막 거기다 누구누구 막 쓰잖아요. 대부분 좀 맞아요? 아니면은 진짜 얼토당토 않은 경우예요? 대부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단 지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티즌 수사대가 무서워. 이 사람들이 다 팩트를 여러분 맞대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알았지? 약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되게 바로 3초 만에 바로 막 되게 누구 막 이럴 때는 깜짝 놀랄 경우가 있는데 또 아닐 때도 있는 게 유명한 사람 위주로 이제 위로 올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유명한 분들이 아닐 때가 있으니까. 근데 보통 아니면은 기사가 안 나와도 SNS에 자기가 올려. 그쵸,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저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올리기 때문에 요즘에 기사뿐만 아니라 SNS가 있으니까 아닌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힐 수가 있어. 근데 길 때는 이제 애매해지는 거지. 길 때는 그냥 갑자기 해외여행을 갑자기 풍경 사진이 올라온다든지. 약간 그렇게 연애 기부 기자로서 보람을 느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이제 낸시랭 씨 알죠? 고양이 그분이 되게 잘못된 결혼을 하셨었어요. 맞아. 근데 그분이 혼인신고 했습니다라고 올리자마자
저는 바로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 남자는 절대 안 됩니다. 사기꾼이다. 네. 너무 이상했어. 너무 이상했잖아요. 다 온 국민이 안 된다는데 본인은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 혼인신고 했습니다 다 하고 제가 그 다음날 바로 그 남자분이 그 사실혼 관계였던 다른 여자분한테 가가지고 모든 전말을 다 듣게 됐어요. 그 남자분이 뭐 전과도 엄청 이제 오래 복역했던 분이었고 뭐 사귀고 아무 얘기했던 게 아무 실체가 없는 홍콩 재벌이 아니라는 거를 너무나 이제 다 듣게 되고 빨리 이거를 낸시랭 씨한테 얘기해 줘야겠다. 네네네. 빨리 어떻게 설득을 해야겠다라는 그치. 마음으로 이제 막 낸시 찾아가고 몇 번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점점 이제 그분이 이제 점점 이제 대중과 멀어지며 점점 막 가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남자분이 막 낸시랭 씨도 괴롭히고 막 가정폭력에 막 너무 이제 안 좋게 돼서 낸시랭 씨 이름으로 막 엄청 사채빚도 엄청 많이 해서 이미 1년 만에 손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낸시랭 씨가 커졌구나. 너무 피폐해지신 거예요. 진짜요?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전 남편이 그 수배 중이었어요. A급 수배. 미쳤다. 진짜로 사기 사건으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제가 그 남자 어디 있는 줄 안다. 노래방에 숨어 있다던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강남에 이러한 노래방 몇 개가 없으니 내가 찾아야겠다 했는데 제가 그때 사실 만삭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또 여름이어가지고 막 땀이 찔찔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네. 배 막 이만한데 막 해가지고서는 다니다가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찾을 수 없잖아요. 어. 그리고 그분이 또 전 전과가 특수 강도 강간이었어요. 위험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112에 신고를 했죠. 그랬더니 거의 한 대대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셨어요. 그래서 구속이 그래서 됐어요. 체포됐어요? 네. 아 그럼 강 기자님이 잡은 거네. 네, 그래서 네. 경찰이 전화 와가지고 감사하다 지금 검거됐다 네. 하고 바로 구속돼가지고 지금 그래 형을 살고 계신 거예요. 형 살고 있어요? 그럼 낸시랭 씨는 어떻게 좀 회복이 되셨어요? 낸시랭 씨랑 그 이후에 한 번 만났었어요. 만나가지고 그때는 너무 미안했다. 내가 너무 사랑에 눈이 멀었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때는 낸시랭 씨도 원망했거든요. 왜냐면 그치. 제가 막 두 분 벼번 왔을 때 막 저도 오지랖이 되게 세가지고 이거 아니라 엄마 낸시랭 제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막 제가 얘기하면 막 왜 이러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랬었어요. 그럴 수 있지. 사랑에 빠지면. 네, 그래서 이제 그랬던 일들을 내가 그때 남편 너무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래서 기회 안 들어왔다. 뭐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잘 풀었던 일이 있었어요. 거의 무슨 검거 작전 만삭으로 정말 기자 정신. 그 연예부 기자 하시다 보면은 특히 좀 협박을 당하거나 좀 위험한 순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위험한 순간이요. 네. 사실 엄청 느껴지진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좀 큰 사건들 많이 했고 그럼 저도 알만한 사건이어야 할 텐데요. 저는 진짜 모르세요? 많이 몰라요. 안 보니까 진짜 모르. 네. 그럼 저를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그냥 여기에 유명하다고 하니까 유명한 분인 줄 저는 알았어요. 탑티어 막 이렇게 막 띄워주셔가지고 자기 방송도 안 듣는데 남의 방송은 더 안 듣거든요. 어떤 굵직굵직한 거 진짜요? 뭐가 있으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강용석 씨 그 예전에 도도만? 뭐 블로그 네네 그 사건 뭐 여러 가지 그 강용석 씨 관련한 거는 거의 제가 다 썼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준영 카톡방 사건 오 정준영 그거 뭐야 클럽? 승리 씨랑. 네네 승리 아유. 정준영 카톡방 진짜 승리 그거- 성접대 네 우와. 그 진짜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었거든요. 멋있네. 강경 나 연락처 받아요. 진짜 모르셨어요? 아니 그거는 어떻게 모르시고 제보를 받으셨어요? 정준영이 그 전에 전 여자친구를 이제 불법 촬영하려고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당했다가 그게 어떻게 약간 유야무야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의혹이 좀 있었죠. 아니 불법 촬영을 했으면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치, 갑자기 처벌 오해를 받아야지. 풀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고 뭐 무혐의 처분이 되고 다시 막 1박 2일로 복귀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래서 사실 불법 촬영을 하는 분들 이거 제 선입견인지도 모르겠지만 통계는 없어요. 근데 한 번만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뭔가가 굉장히 있을 습관성으로 것이다.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사한 일을 좀 벌이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굉장히 그냥 촉이 왔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보가 와가지고 아니 제보는 누가 해줍니까? 이거를 취재하고 있다라는 걸 기자님이 어떻게 먼저 SNS에 올립니까? 아니요. 제보 좀 제보를 받고 이제 좀 더 하다 보면은 또 계속 후속 제보들이 들어오는. 네, 저는 형태 어떻게 아닌가요? 보면은 제보들이 저를 이제 먹여 살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제보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저를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고 너라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연락이 오면 저는 또 그분들의 또 믿음에 또 부응을 해야 되잖아요. 뛰어야지 또. 네, 그래서 네. 또 그러면은 또 열심히 파다 보면은 또 회사를 설득하고 이건 나가야 합니다. 또 설득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던 게 2019년도에 정준영 승리 카톡방 와, 사건. 근데 승리는 나와가지고 최근에 지금 나와가지고. 여자친구랑 해외여행 가고 네. 난리 났던데. 그분이라고 하기 좀 그러는데 승리는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승리 씨는 곧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요? 그게 근데 가능해? 복귀를 해도 대중들의 반응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뭐 가수만으로도 복귀를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대중에게 꼭 이렇게 뭐 사랑을 받아야 하는 전면에 직업 나서지. 말고라도 뭐 투자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뭘 사업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레이블을 운영하거나 저는 그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성향상 분명히 뭔가 큰 사업을 또 하려고 할 것이다. 워낙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게 있구나. 네. 이 YG는 사실 YG 관련 소속사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마약도부터 해가지고 그쵸, 승리부터 그쵸. 해가지고 YG는 어떻습니까? 여기 안에서 나오는 그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은데 많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덮는다는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양현석 씨가 막 나서가지고 막 해주고 그쵸. 그 정준영 카톡방 사건 때 이제 승리가 왜 저렇게 아직 어린 나이에 왜 저렇게 됐을까 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저는 YG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환경이 그 환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기서는 정말 이제 그 항상 그 성공 그리고 돈 많이 배운 거죠. 그런 경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 승리가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큰 그러니까 거물들한테 이렇게 막 연락을 해가지고 막 프렌드십 하면서 그걸 사업으로 연관시키고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YG 약간 경영 방식하고 많이 닮아 있었죠. 근데 당시. 그 과정에서 정말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가 아니라 막 여자들 몇 명 무조건 같이 그치, 보내주고 그치. 그러니까 아주 질이 안 좋은 것만 이렇게 탁 쏙쏙 배워가지고 맞아, 거기다 맞아. 써먹었는데 거기에 이제 불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문제가 된 처벌을 거지. 받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마약도 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YG 관련 소속사들이. 그쵸. BI라는 친구가 YG 소속일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당연히 소속사에서는 얘를 방출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혼내고, 이렇게 감싸고, 감싸주고, 네, 덮어주고. 그런, 덮어주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있는 게 큰 문제인 거죠. 자꾸 덮어주는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그 것이다. YG의 분위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그런 분위기입니까? 다른 SM이나 JYP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세 개를 지금 네, 예를 들었으니까, YG, SM. YG, JYP. 대형 엔터테인먼트를 다 예를 들면 왜 문제일까를 보면은, 일단 여기는 너무 그 양현석 씨에 대한 게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거의 제왕. 모든 이렇게 돼 것들이. 있고. 시스템화돼 있지 않구나. 누구 지금은 한 많이 명의- 변화하려고 한다고 네. 들었는데 2019년도까지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게 힘이 너무 강하고, 아티스트들도 일단 굉장히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되게 뭔가 통용되면 마약하고. 안 되는 것들이 통용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쉬쉬하고 좀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글쎄요, 저는 양현석 씨가 컴백한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됐나 잘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방송에서는 외모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는데, 잘생긴지 몰랐는데, 의외로 봤는데 의외로 실제로 봤는데, 왜냐면 TV로 예쁜 사람은 실제로는 아, 더 예쁘거든? 맞아. 근데 TV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잘생기고 괜찮다. 실물이 놀란 연예인 있습니까? 약간 의외면은 오늘 오윤혜 씨가 굉장히 예뻐요. 이건 좀 되게 의외예요. 진짜로. 의외로 날씬하고 의외로 예쁘고 의외로 피부가 너무 좋네. 아, 나 미치겠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되게 의외예요. 내 무덤을 내가 판다. 오윤혜 씨의 피부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버텍스 넘버원입니다. 맞습니다. 네. 핸드크림, 바디밤, 그리고 이제 립밤까지 아주 촉촉하게 가꾸는데 1등 공신이거든요. 제가 다른 거에는 사실 명품에 이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먹는 거, 그리고 피부. 직접
직접 내 몸에 흡수되는 거 바르는 거에는 제가 진짜 아끼지 않는데 네. 그 중에서도 버텍스 넘버원은 매일매일 네. 저에게 좋은 성분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자, 버텍스 넘버원은 이제 원가로 따지면 원래 샴푸가 지금은 35,000원이지만 네. 이 원가로 팔리게 되면 9만 원 정도로 원래 나와야 된다고 해요. 근데 대표님께서 불필요한 유통이나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제품을 써볼 수 있으시게끔 만든 제품이 바로 버텍스 넘버원입니다. 저 지금 핸드크림 발랐는데 네. 일단 향이 너무 좋고 촉촉하고 네. 핸드크림 어떤 걸 바르다 보면은 너무 꾸덕꾸덕 끈적끈적해가지고 운전할 때 핸들 잡기 미끄러워. 꺼려지는 경우 있는데 얘는 싹 흡수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청담 SSG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고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여러분들 바를 수 있는 안전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텍스 넘버원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VVVIP가 되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댓글 링크 타고 가시면 되고 배송 메시지에 오정TV라고 써주시면 샘플 키트를 잔뜩 챙겨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강경윤 기자님과 아주 딱 맞는 제품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셋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산. 출산을 했습니다. 유출산. 네. 출산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뭐냐면은 그 여성의 Y존을 촉촉하고 탄력 있게 출산 전으로 되돌려주는 마법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궁은 특허 출연 7가지를 해가지고 탄력, 보습, 청결, 냄새를 한꺼번에 수축, 보습, 탄력까지 네. 다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산부인과에 올인원 케어 받으러 많이 가신대요. 출산 말고도. 근데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많이 되니까 네. 여궁 골드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거 다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랑 윤혜 씨랑 지금 꾸준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냥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단 막 간지럽거나 컨디션 안 좋을 때 살짝 이제 분비물 같은 거 많이 나왔던 그런 게 저는 거의 없어졌어요. 저는 이제 매일 이게 아깝다 보니까 한 방울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넣은 다음 이 주사기 안에 에센스가 있는 네, 거거든요. 이거 이제 딱 넣는 그래서 거거든요. 이제 질 안에 딱 넣어주면 저는 한 10분 정도 누워 있습니다. 충분히 흡수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거기에 주름, 탄력 이런 것들 보습들이 아주 잘 되어 있을 것 같고 확실히 분비물이 줄어들었다. 네. 그래서 여궁 골드로 여러분 체험분 2세트 보내드리니까 고정 네. 댓글 링크 가기로 바로 신청해 보시고 상담 문의는 1588-5570입니다. 네, 그리고 매일매일을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내고 싶은 게 모두의 소망이지만 바람이지만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살다 보면 아까 뭐 연예인들의 부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진짜 인생이 굴곡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이런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이거를 그래도 보험이 있으면 잘 방어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저 빼고 저희 가족이 다 독감에 걸렸습니다. 네. 정말 이 요즘 유행하는 독감이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저희 남편 응급실 가서 20만 원 나왔고 오. 우리 딸 수액 맞느라고 15만 원 나왔고 그렇네. 이게 진짜 비용이 한 번 병원 갈 때마다 꽤 나와요. 그런데 이게 다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네.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최소한의 정도로 여러분들이 들어놓으시면 내가 아팠을 때 돈 걱정보다는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네. 마이보험 체크로 여러분들 경제 상황에 맞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네. 35군데 보험사들과 아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맞게 해주기 때문에 어느 특정 이익의 보험회사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설계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1800-7917로 저처럼 병원 가도 병원비 걱정 없이 마이보험 체크해서 설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예부 기자 강경윤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질문 드렸던 거 실제로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답고 의외는 오윤혜였고 연예인 누가 네. 있어요? 저는 여자분 중에서는 저는 김희선 씨가 너무 예뻤었어요. 아, 김희선 당연한 씨. 얘기죠. 아니 나는 솔직히 안 예뻐 보이거든? TV에서도 넌 네가 제일 예쁘잖아. 아니야 내 타입이 아니라 나는 김희선 씨가 못생기지 않았잖아. 네, 예쁜데 저는 김태희 씨도 실제로 한번 봐봤고 아, 예. 전지현 씨도 한번 봐봤고 네. 매일 또 우리 미녀도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김희선 씨가 막 진짜 워낙 미인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인가 했는데 실제로는 뵌 적이 없는데 실제로는 진짜로 미녀셔서 그냥 막 빠져들어요. 솔직히 이런 얘기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네. 기자긴 약간 하지만. 자기가 뭐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머리도 발끝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나도 예뻐서. 뭔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죠? 실제로 보고 싶다. 그냥 안 예쁜
예쁜 데가 없더라고요. 진짜요? 정말 타고났다. 어릴 때부터 저도 연예인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고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가 김희선 씨 아, 때문이거든요. 진짜요? 프로포즈. 아우, 다들 네, 기억하시죠? 그 당연하죠. 드라마. 그 드라마를 보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매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나도 저 사람처럼 TV에 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예인 하고 싶었거든요. 기자님이 말씀하실 정도면 진짜 눈이 부시게. 남자 중에서는 이 남자로 넘어갈까요? 네, 아 여자 관심 없어. 남자 중에서는 네. 최근에 봤던 분 중에서는 넉넉고 봤던 사람 중에서는 얘기 되나? 현빈 씨. 저 진짜 제가 진짜 현빈. 고등학교 때 현빈을 네. 만납니다. 어디서? 김태평이었던 시절에 어머, 태평. 어디서? 제가 그 다니던 연기학원 선생님이 지금도 그 현빈 씨 소속사 대표하고 계시거든요. 진짜요? 이 선생님이 영동고 출신 연극반이었어. 그 현빈 씨가 영동고 연극반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레슨하는, 그러니까 내가 다녔던 그 레슨장에 현빈 씨가 종종 왔었어. 근데 그때도 장난 아니야? 그때도 이미 완성형이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현빈 씨가 중앙대학교 연극학과에 다니고 있던 그 시절이었는데 진짜 어깨가 되게 막 넓어? 그 고등학생인데도 쏟아져, 나는 쏟아져?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빈 씨는 모든 매력이 다 있어. 약간 부드러우면서 남성적이면서 약간 귀여우면서 막 이 모든 게. 그럼 손예진 씨도 그렇게 예쁩니까? 손예진 씨도 화면만큼? 예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 기본은 그러니까 의외가 아니란 건 그러니까 모두 다 예쁘고 잘생기셨지만 제가 이제 현빈 씨를 보면서 이제 갑자기 인터뷰를 막 하다가 웃음이 나는 거예요. 눈 떴는데 현빈이 있다고 생각해봐. 나 잠 못 자. 직업 이게 스위치가 미쳤나 봐. 갑자기 그래서 어머 나 얼굴이 빨개지고 이러는 거예요. 외모가 비주얼이 훌륭한데 막 말하는데 깬다든지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이런 게 깨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 그 나이 때부터 이미 완성형이었다니까? 그때 우리 정우성 씨 봤을 때도. 아, 정우성 씨 멋있다. 빠져듭니다. 저 정우성 씨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방금. 그래요? 네. 정우성 씨 실제로 보니까 진짜 다르긴, 화면보다, 다르죠. 화면에 담지 못하는 비주얼. 맞아요. 근데 그가 더 멋있었던 건 우리 끝나고 나서 막 사진 찍고 이럴 때 매너가. 맞아요. 그 사람은 신발도 한 번만 신나 봐. 왜 이렇게 다 깨끗해? 다 새 신발이야. 막 향기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그 눈빛이. 그런 어떤 애티튜드가 또 그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근데 남편도 그렇고 다 그냥 저는 못생긴 남자가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고 못생기는 느끼는데 것까지가 안 될까? 네. 근데 제가 한번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닌데 와 연예인 아우라가 이렇게 사람을 압도하고 네. 와 미쳐버린 거 같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게 이병헌 씨 진짜요? 아닐 것 같죠? 아니요, 맞을 것 같아요. 아니야, 이병헌 조그맣잖아요. 그럴 것 같죠? 아니야.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에 이제 막 진출하셨을 때 그걸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갔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시간이 없는데 그럼 레드 카펫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데 혹시 리무진 타실래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예 그럼 리무진 가면서 한 20분 정도 인터뷰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탔어요. 근데 너무 이제 밀착돼 있네. 너무 떨린다. 리무진 리무진에서. 안에 이병헌과 단둘이라니. 그러니까 너무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빨리 이제 질문해야 되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병헌 씨도 이제 잠깐만요. 담배 한 대 태워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편하게 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띡 하고서 담배를 이렇게 탁 피시는데 영화 속 한 장면. 뭐 여자분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근데 누구라도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갑자기 탁 나 담배도 싫어하는데. 저도요. 담배 정말 직거든요. 근데 이병헌이 그렇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근데 이병헌 씨 하면 나는 아직도 오늘 밤 로맨틱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맞아요. 근데 그의 어떤 연기력이나 뭐 그게 워낙에 이제 출중하다 보니까. 네, 심지어 저도 제가 그거 취재한 거거든요. 아 그래 오늘 밤? 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담배가 땡겼나 보다. 물론 그 일이 있고 이제 얼마 뒤에 이제 그 사건을 이제 하게 된 거였는데, 그러니까 전 별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멋있는 것과 제가 네. 취재를 하는 건 그쵸. 완전 별개의 일인데.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아 여자들이 왜 그렇게 그 스크린에서 보는 그 남자 왜 이렇게 깊게 빠지는지 알겠다.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진짜 주는 거 없이 싫은 연예인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이제 중견 배우가 있어요. 인터뷰를 이제 갔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거드름. 막 진짜요? 정말 이미지가 안 그렇거든요. 근데 너무 거드름이 심했었어요. 근데 정말 꾹 참고 이제 인터뷰를 이제 끝났는데 그 모습을 이제 후배들이 몇 명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직 집에 가질 않았는데 봤지? 배우는 가오야. 어이가 없네 진짜. 너무 그의 가오에 희생당한 건 뭐야? 그게 가오야? 그러네, 갑질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분이 또 너무 잘 됐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냥 뭐 후배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오가 아니고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를 후배가 모를까요? 남자야 남자고. 지금도 잘 나가시네요. 배우고 쭉 잘 나가고 있죠. 중견 배우라고 하니까 이따 끝나고 얘기해 주시고. 아무도 나는 상상이 안 된다. 그런 얘기 막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다 이제 갖고 있다가 연예계 어떤 그런 소식 같은 거 갖고 있다가 자기네 거 막으려고 터트린다.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정치권에서 어떤 이슈를 덮기 위해서 연예부 기사 쓴다. 그 서태지 이지아 사건. 이지아 사건 딱 터지고 정우성 이지아 똑같네 이지아. 네, 그 시기에 터졌던 거였어요. 네. 막 그렇게 막 터트리잖아요. 터졌다. 사실 그것도 뭐 어느 정도는 의혹이 있었던 일이었고 연예부 기자가 킵해뒀다가 뭐 정치랑 결부돼가지고 팍 터트리다 이거는 약간 고리가 약해요. 왜냐면 서로 이익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검찰에서 이제 캐비넷 사건처럼 쥐고 있다가 뭐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내사 중이다가 지금쯤 터트리겠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요. 왜냐면 엄청 예민할 때 연예인 도박 사건이 갑자기 뜬금없이 맞아. 이미 내사 중이었다 갑자기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이제 바로 연예인들 이름이 딱딱딱딱 까지고 막 이렇게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은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강경훈 기자님 만나서 진짜 막 연예계 뒷이야기 그리고 취재하면서 겪으셨던 힘든 일들 뭐 이런 거 들었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저희 오정TV 힘들게 기자 그러니까. 경력을 걸고 지금 나오셨잖아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저는 기자님을 보면서 오늘 처음 뵌 분이지만 진짜 찐이다. 기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취재하고 제보 받고 사실 확인하고 만삭이어도 직접 발로 뛰고 그래, 맞아. 뭔가 약간 기자에 대한 회의감도 조금 있었는데 뭔가 강 기자님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자분들이 정말 있구나.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인 어떤 네. 목표나 이루고 싶은 꿈 같은 거 있으세요? 맞아요. 저도 이제 아기가 5살이거든요. 네. 딸을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를 키우니까 확실히 세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성공해야겠다, 더 많이 벌어야겠다, 특정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내가 하는 일이 내 아이가 사는 세상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뭐 제가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이 누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특종을 이렇게 많이 한 분이라는 걸 전 처음 알았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저 빼고 물론 다 아셨겠지만. 네, 여러분 오늘 강경훈 기자님과 인터뷰 해봤고요. 저희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또 오늘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